커피컵 위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걷어내셨으면 커피가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커핑을 하실 때 혀가 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어느 정도 식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시간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컵을 손으로 만졌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10까지 셀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커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커피가 식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까지는 커핑할 수 있는 온도로 식지 않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식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각 커피에 들어있는 커피의 맛과 향을 살짝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신데요. 이 커피가 제대로 추출이 되고 있는지, 우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안 좋은 맛과 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정도의 작은 양을 떠서 맛을 한번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커피컵에 물을 부으신 후에 온도를 측정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으로 잡고 10까지 셀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커핑을 할 수 있는 온도로 적정하게 식은 온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커피의 맛과 향을 판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데요. 커피를 커핑 스푼을 이용하여 한 스푼 뜨시고 입술에 대신 후에 강하게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이유는 커피 전체를 혀 전체에 뿌려주고 커피에서 나타나고 있는 향과 맛을 혀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강하게 흡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커피가 커핑 스푼에 있는 커피가 혀 안으로 들어올 때 강하게 흡입을 하시면 공기와 함께 커피가 혀 전체에 뿌려지게 되고 그 공기가 우리 입천장 위에 있는 코의 점막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커피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혀에서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보실 때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전체의 맛과 향을 보셔야 하고요. 커피는 뜨거웠을 때부터 식어질 때까지 나타나는 맛과 향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커핑을 하실 때 한 번 하셨다고 하셔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커피가 뜨거웠을 때부터 식어질 때까지 각각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미는 어떻게 변하는지, 균형감과 바디감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맛을 보시면서 우리 입맛에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향에 있어서도 우리가 느끼기에 긍정적인 향이 있고 부정적인 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커핑 폼을 이용해서 노트란에 여러가지 내가 느꼈던 커피의 맛과 향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프라그란스와 아로마를 맡으실 때 분쇄된 커피의 향을 맡았을 때 나타났던 향기들과 물을 붓고 났을 때 나타났던 향기들, 그리고 크러스터라고 하는 커피 위에 떠오른 가루를 가르면서 맡았을 때의 향들, 그리고 커피를 떠서 강하게 흡입했을 때 나타났던 향들을 노트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베리 향이라든가 복숭아 향이라든가 딸기 향이라든가 아니면 장미꽃 향이라든가 자스민 향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흙내음이라고 하는 향이라든가 아니면 매운 고추향이라든가 이렇게 등등 나타나는 향과 맛들을 반드시 노트란에 기록을 하셔야 커핑에 대한 점수를 주실 때 참고하게 되고 그 커핑 노트에 나타난 그러한 적어주셨던 것들을 보고 이 커피가 어떤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커피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요. 식어갈 동안에도 계속해서 커피의 맛과 향을 보시는 겁니다. 커피가 뜨거울 때부터 식어질 때까지의 맛과 향을 보시면서 거기에 나타났던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기록하시는데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컵에 해당하는 컵에서 이상한 부정적인 맛과 향이 발견됐을 때에는 커핑폼에 해당하는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한 개의 커피에 대한 5개의 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5개의 컵을 준비해서 커피를 담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컵에서 디펙트에 해당하는 결점도에 해당하는 맛과 향이 났을 때에는 이 커피는 그러한 결점과 그러한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실 때에 반드시 부정적인 맛과 향이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를 주셔야 이 커피가 올바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식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한 번 더 커핑을 하시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식었을 때까지 맛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커핑폼에 점수를 주시게 되는데 보통 SCA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프라그란스 아로마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버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애시디티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바디라는 부분, 애프터테이스트,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 스위트니스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신 후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SCA의 기준은 80점 이상이 되시면 스페셜티에 해당하는 등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COE에서는 84점 이상이 되는 커피부터 스페셜티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과 좋지 않은 부분들, 또 좋은 맛과 좋은 향, 또 좋지 않은 맛과 좋지 않은 향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 방법이 커핑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커피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만들 때 이 커피의 특성들을 살린 음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실 때에도 커핑을 통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카페나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질 때도 이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커핑을 살펴봤는데요. 커핑은 실생활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커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피의 맛과 향을 내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꼭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아니면 곳곳에서 해보시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조금씩 찾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큐브레이더 유글산이었습니다.